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장난이 아니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우산업지수만 하더라도 6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빠졌고요. 이게 6거래일 연속 빠지고 4거래일 연속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시장에 충격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떨어진 퍼센테이지도 보면 굉장히 큽니다. 다우산업지수가 5.7% 올해 들어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7.7%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요 12% 떨어졌어요. 12%. 마치 말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닷컴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스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자, 2016년 1월 19일에 유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86%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1990년입니다. 1월 31일 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도 8.58% 떨어졌습니다. 2008년 1월 31일 금융위기 때도 9.8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1일 기준으로 나스닥은요 11.29%가 떨어졌어요. 11.29%. 그러면 가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결국 올 것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동안 말입니다.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어떤 경제 수장들이 연이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등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는 등 20년 만에 지금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다는 등 나스닥이 2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심지어 40%까지도 떨어진다는 이런 전망치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졌었어요. 우수수수 떨어졌다고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망을 해드리면서 나스닥에 대한 위험, 특히 긴축 발작에 대한 위험이 크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느낌이에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크고 작은 위기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 이 위기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는 거. 그러면서 마치 코뿔소가 다가와서 나를 떠받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회색 코뿔소예요. 알고는 있지만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안심을 하고 있다가 점잖던 회색 코뿔소가 급하게 돌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지금 악재들이 알고 있는 악재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면서도요 물음표까지 달았습니다. 물음표까지.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말은요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큰 부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자가 돼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음표를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올 것이 왔다. 나쁜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좋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특히 수학개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도 지금 코스피가 2800 오늘 깨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빠졌을 겁니다. 투자금의 손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많이 모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익히자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를 삼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를 읽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읽는 눈을 키우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가득히 갖고 있다가 위기가 왔을 때 동시에 들어가서 사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 발작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그것도 한두 차례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차례 많으면요 6, 7차례까지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요 우리 경제에도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도.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꺼진다 이런 모습이 실제로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폭락하는 거 보세요. 비트코인 그야말로 아작이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락하죠. 거의 반값이 되어버렸어요. 반값이. 한때는 8천만 원까지 가던 비트코인이 지금은요 4천만 원대예요. 4천만 원대.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고 있는 모양새가 현실화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실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시장을 주시하시고 늘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요 내일부터인가요? 25일 26일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뭐 매파적 발언이라고 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 이런 말보다는요. 비둘기파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말입니다. 뭔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다독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독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독거리는 어떤 모양새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결국 이거예요. 실적. 이제 실적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2%가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21% 빠졌어요. 애플은 11% 빠졌고요. 구글도 지금 2월 1일 날 발표가 될 텐데 벌써 10% 빠졌고요. 메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입니다. 옛날에. 페이스북은 10%가 빠졌고요. 아마존도 16%가 빠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결국은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 나스닥은 더 빠질 수도 있는 데다가 FOMC가 개최되고 나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더 빠질지를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시장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작은 단서 하나가 결국은 저수지 뚝을 터뜨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어떤 작은 단서들이 모여서 지금 큰 구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큰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저수지에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뿜어져 나오면서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금방 끝나는 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월가의 사람들, 실전에서 투자하는 월가의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이미 그랜섬, GMO 창업자예요. 제러미 그랜섬이라면요. 이분은요. 아주 닷컴 버블을 정확히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었고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정확히 꿰뚫어 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정시 폭락할 거다. 연준이 개입하더라도 폭락을 막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까지 아주 엄청난 발언을 지금 내쏟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들은요, 제이미 그랜섬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투자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투자에서도 그대로 실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론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랄프 아캄포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차트업계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도 마찬가지 미국 증시 적어도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요. 여기에다가 긴축 발작의 어떤 효과가 저는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긴축의 발작,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앞당기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앞당기면서 통화정책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시점. 그때까지는 지금 모든 자산시장이 놀라지 않을까,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요동칠 거예요. 때문에 말입니다. 시장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 떨어진 폭을 보면 말입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이게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장 막바지에 가면서 그냥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에 또 조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이 그랜섬이 이야기하고 있는 슈퍼버블이라고 하죠. 슈퍼버블. 버블도 아닙니다. 거품도 아니고 앞에다가 슈퍼를 붙였습니다. 슈퍼버블이 곧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곧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곧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에서 곧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 한 3개월? 좀 길면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단어긴 한데요. 주식시장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이제 온다는 뜻이 이제 온다는 뜻. 이게 뭐 3개월까지도 안 갑니다. 빠르면 한 달이 한 달. 길어도 3개월이는 것이죠. 길어도 3개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러미 그랜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곧입니다. 이제 곧 슈퍼버블 터진다 하는 이야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 요즘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지금 혼돈의 자산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 시장의 영향이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는요. 패가 망신한단 말 알죠?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요. 눈을 똑바로 뜨고 시장을 직시해야 되는 것. 이게 현재입니다.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됩니다. 바둑 용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안대국 착수소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착안 눈으로 볼 때는 대국 넓게 보고요. 착수 손으로 놓을 때는 소국 아주 핵심적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착안대국 착수소국이란 말을 여러분 명심하고요. 지금은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한마까지는 아니지만 망치로 두드려보고 건너야 됩니다. 단순하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망치로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뢰밭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